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기존의 전형계획 분석 및 주요학과 분석 컨텐츠 이외에 자료 분석 느낌의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서울대학교 측에서 오늘 컨텐츠의 원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대학 신입학생 최종 선발 결과를 보도자료의 형태로 발표한 지는 꽤 되었고, 그런 만큼 다양한 매체와 선생님들께서 해당 자료에 대해서 이모저모 접근해 보시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요. 자료의 양이 꽤 방대할 뿐더러 서울대학교 측에서 연도별로 비교 및 분석하기에는 미묘하게 고라픈 형태로 자료를 배포하고 있어서 늦게나마 석소장의 자료를 재구성해서 분석을 진행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언제나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최상위권 입시 환경이었지만 작년은 학생부 교과 전형 및 정시 확대가, 올해는 서울대학교 한정 수시 지역균형 전형의 단계형 평가 도입이,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모든 대학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는 강력한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서울대학교를 지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님들은 물론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의 컨텐츠를 기반으로 각자만의 서울대학교 지원 전략을 수립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의 서울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 링크를 첨부를 해두었는데, 각 연도별로 생긴 주요한 변화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컨텐츠인 만큼 오늘의 컨텐츠를 살펴보시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컨텐츠를 살펴보시기 전으로 해당 컨텐츠도 함께 살피셔서 어떠한 변수가 선발 결과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함께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각 전형별 선발 인원 현황 비교 분석 자료입니다.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모두 정시 모집 인원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을 포함하고 있고요. 최초 합격 인원은 서울대학교 수시 정시 모집에 최초로 합격을 했으나 등록을 하지 않은, 즉 다른 대학교로 진학한 미등록 인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초록색 칸으로 칠해진 인원은 최초 합격 인원에서 최종 등록 인원을 제외한, 즉 미등록 인원의 인원을 의미하고 있고요. 비일반고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수시 일반 전형에 등록 포기 인원이 2021학년도 9명에 비해서 2022학년도에 들어서 21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래에 각 고교 유형 비교 분석 탭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기는 하겠지만, 오늘의 대상 대학이 서울대학교임을 고려를 하면은 등록 포기 인원 대부분이 의치한약수 등으로 진학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자료를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자료는 합격생 배출 고등학교 수 현황 비교 분석 자료입니다. 검정고시와 외국 소재 고등학교는 제외되어 있고 2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고등학교들의 존재로 인해서 소개와 합계 인원이 제각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수시 모집의 세 전형에서 각각 한 명씩의 합격자를 배출해서 총 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하더라도 한 개 고등학교로 취합이 되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자료를 살펴보시면서 왜 소개와 합계 인원이 이렇게 제각각이지 자료에 오류가 있는 건가라는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아래 자료는 석소장이 첫 번째 자료와 두 번째 자료를 토대로 별도로 고교 한 개당 합격 인원을 추산해본 자료인데, 최초 합격 인원과 최종 등록 인원을 각각 최초 합격자 배출 고교 수와 최종 등록자 배출 고교 수로 나누어 본 자료입니다. 전체적인 지원 고교 수를 알면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아쉽게도 서울대학교 측에서 지원 고교 수는 공개하지 않고 합격자 배출 고교 수만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추산을 해보자면, 수시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는 고교 1개교당 최초 합격 인원이나 최종 등록 인원이나 모두 감소를 했고, 수시 일반 전형에서는 고교 1개교당 최초 합격 인원이나 최종 등록 인원이나 모두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시 결과가 단순히 한두 가지의 선형적인 논리만으로 형성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인 흐름과 증거가 완전하지는 못하겠지만, 2022학년도에 들어서 서울대학교에 영향력을 미친 정시 확대를 비롯한 몇 가지 변수들이 적어도 수시 모집에 한해서는 일반고 한 개 교당 합격 인원은 비교적 적은 폭으로 감소하고 비일반고 한 개 교당 합격 인원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만들어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부분을 잘 해석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자료는 합격생의 고교 연도별 현황 비교 분석 자료입니다. 정시 모집 확대가 예고되면서 현역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수시를 준비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정시 합격자는 대부분이 N수생 이상일 것이다 등의 가지각색의 예측들이 존재하였는데요. 비율을 기준으로 변화에 집중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현역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은 수시와 정시 모든 모집에서 어느 정도 선빵 및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데 성공을 했고, 재수생들은 정시 모집에서 특히 불리한 양상이, 그리고 3수 이상 학생들은 수시 모집에서는 재수생들보다는 조금 낫지만 여전히 불리한 양상이,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는 재수생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데에 성공했다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정시가 확대되었다고 해서 현역
현역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이 딱히 수시에서만 유리했고 정시에서는 불리했던 것도 아니었고 N수생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정시가 유리하지는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현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든 재수생이든 3수 이상 학생이든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비율을 기준으로는 정시 확대에 가장 큰 덕을 본 학생군은 3수 이상 학생이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023학년도 역시 정시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기는 하지만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시 지역균형 전형의 단계형 평가 도입과 정시 나군 지역균형 전형의 신설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입시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해당 자료와 함께 고려를 해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료는 지역별 자료이고 이 자료와 마찬가지로 검정고시 및 외국 소재 고등학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석 소장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이전에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 최초 합격자 탑 125개 고등학교 분석 콘텐츠에서처럼 시도별로 도시들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서울시, 광역시, 시, 구내의 4개 분류로만 무언가를 추산하기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는 서울대학교 전체의 정시모집 최종 등록자의 57.6%에 달하는 N수생들이 주민등록상 소재지는 지방이어도 현실적으로는 N수를 위해서 서울의 재종반에 등록해서 공부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가 있고요. 지역별 유불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컨텐츠 초반에 링크해둔 컨텐츠를 참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료는 가장 많은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실 합격생의 고교 유형별 현황 비교 분석 자료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자료가 꽤 광범위하기 때문에 PC로 들어오셔서 확대해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서울대학교 자료 원본과는 다르게 고교 유형별 최초 합격 인원과 최종 등록 인원의 연도별 인원 비율 증감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재구성해 두었습니다. 석 소장이 계속 검토하기는 했지만 입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약간의 오차가 발생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상한 부분을 찾으신 분들께서는 메이저 리서치 블로그 댓글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해당 자료를 살펴보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은 단순히 인원 증감만으로 특정 고교의 유불리를 판별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 입시 시스템 자체가 대부분의 과학기술원들처럼 2021학년도나 2022학년도나 거의 동일하다면 인원 증감만으로 특정 고교의 유불리를 어느 정도 짚어낼 수는 있겠지만 위에서 석 소장이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1학년도나 2022학년도 모두 서울대학교는 물론이고 최상위권 입시 환경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꽤 큰 변화가 발생했던 연도였기에 인원보다는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물론 일반고 출신 수시 지역균형 최초 합격자 중 15명 이상의 미등록 인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과학고 출신 수시 일반 전형의 최초 합격자 중에서 지속적으로 25명 이상의 미등록 인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영재학교 출신 수시 일반 전형의 최초 합격자 중에서 지속적으로 8명의 미등록 인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 2년 연속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몇몇 현상을 비롯한 몇 가지 현상들은 눈여겨볼만 하지만 이러한 소소한 현상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정시가 확대되었다고 해서 일반고가 딱히 불리하지는 않았다와 같은 논리적인 흐름을 기반으로 개선된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입시 시스템의 전반적인 영향력을 예상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석 소장이 이렇게 비교 분석 자료를 만들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 자체가 굉장히 넓은 자료이기 때문에 꼭 한번 댓글에 있는 메이저 리서치 블로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큰 화면으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또 다음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